시작해 볼게요. HTML 엘리멘트 이번에는 애트리뷰트 속성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이 태그들이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이 친구를 다 객체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자바로 배웠던 것처럼 new element하고 div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친구들은 다 뭐예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여기 화면에 출력되어 있을 때는 요소, 태그, 그렇죠? 엘리멘트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객체로 만들어서 화면에 출력하면 이 친구들을 우리가 노드 객체라 불러요. 또는 객체. 노드 객체. 이때 왜 노드란 말을 왜 쓰냐? 자, 노드란 말을 왜 쓸까요? 자, 어제 지나가듯이 얘기했어. 그쵸? 이렇게 우리가 트리로 표현되는 이 친구들에서 이 친구 하나하나를 우리가 노드라 불러요. 노드. 이걸 우리가 부모 노드, 자식 노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동글동글한 것들을 우리가 노드다. 그래서 노드 객체다. 출력되려고 노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객체란 뜻이죠. 노드 객체.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가요 갑자기? 아, 물 마시러. 아, 난 졸려서 서는 줄 알았어. 갑자기 왜 그러지? 자, 근데 이제 이 노드 객체들마다 속성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대요. 속성.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요소의 속성.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자주 보는 게 뭐냐? 요런 인풋 요소에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어제 우리가 해봤는데 요 두 개를 해봤죠. 라디오가 없네? 자, 요거 체크박스 해봤어야죠. 체크박스. 자, 우리가 타입이라는 걸로 체크박스를 주면 요런 네모가 생기고, 자, 타입이라는 걸로 텍스트를 주면 요런 텍스트 입력창이 나온대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하면서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에 와서 자, 여기 자, 수업 맨 위에서 해도 되고 또는 레슨 02에서 해도 되고 레슨 02에다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HTML. 자, HTML은 레슨 03 애트리뷰트 속성이 됩니다. 애트리뷰트. 자, en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문서가 영어 문서니까 여기서 번역해야 돼 이렇게 뜨니까 우리는 core이라고 뜨고죠. 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요 위에 뜨는 요게 타이틀이에요. 요 위에 뜨는 거. 자, 타이틀에다가 속성, 요소의 속성 정 이렇게 하죠. 자, 요게 메뉴에 뜨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크롬으로 출력하겠다 하면 자, 위에 요소의 정의법 이렇게 뜨네야죠. 요소의 속성 정의법. 자, 여기다가 H1 제목 태그 달고 자, 보통 이 타이틀이랑 요 제목은 거의 같죠. 자, 요소의 속성 정의법 이렇게 할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했을 때 바로바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인풋의 속성이 있어요. H2 두 번째 제목 쓰고 인풋 요소의 타입, 속성.
한 4개 정도 해볼까 해요. 5개 정도. 그래서 UL에 안에 li가 5개인데 안에 인풋 요소를 쓸까요? 자, 안에 또 인풋 요소를 쓰고 싶으면 li를 또 소괄호 하고 안에 인풋 요소를 쓸 거예요. 자, 한번 탭 해볼게요. 탭.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입력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기본값이 텍스트라서 내가 이걸 아무것도 안 써도 자, 아무것도 안 써도 텍스트가 돼요. 자, 디폴트가 타입이 디폴트면 텍스트죠. 자, 텍스트가 됩니다. 텍스트라 쓰면 텍스트가 되겠죠. 자, 우리 텍스트는 입력창이에요. 텍스트 입력창. 자, 우리가 기본값을 줄 수 있는데 자, 기본값으로 value라는 걸로 줄 수 있어요. value. 이거를 데이터의 기본값, 값이라고 하겠죠. 값. 그러면 여기 값이라고 출력이 되죠. 그렇죠? 좀 다르게 써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본값이라는 것이 아직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기본값을 다른 말로 디폴트라 부르고요. 디폴트, 영어로 디폴트. 아무것도 지정 안 해도 처음부터 있는 것을 기본값이라 불러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기본값. 자, 이번에 이거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 타입을 내가 버튼이라고 하면 버튼. 자, 여기에 버튼이 생길 거예요. 버튼. 자, 여기다가 value로 버튼에다가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버튼입니다. 자, 지금 브라우저를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맥OS라서 여러분들 단축키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컨트롤러 플러스, 컨트롤러 마이너스를 하고 있어요. 범준 씨도 똑같이 되나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네, 똑같이 브라우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버튼은요, 버튼 태그라는 게 있는데 완전히 똑같아요. 한번 써볼까요? 자, li 쓰고 안에 버튼, 자, 버튼입니다. 자,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요. 인풋 타입의 버튼과 버튼은 같다. 개발자들은 아래 버튼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근데 개인 차니까 두 개 다 완전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속성으로 노드의 상태를 바꿀 수 있구나. 그렇죠? 자, 여기다가 써볼까요? 요소의 속성은 노드 개체의 상태를 바꾼다. 자, 노드 개체가 뭐라고 했죠, 제가?
우리가 개발자인 사람은 노드 객체라고 부르는데 그냥 일반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노드 객체라 요소랑 똑같이 불러요. 자, 노드 객체는 좀 다른 말인데 어떤 거라고 했죠? 요소가 브라우저에 출력된 상태를 얘기하죠. 객체인 상태. 객체인 상태. 자, 브라우저가 이 버튼이라고 써져 있는 이 텍스트를 그대로 출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버튼이란 객체를 만들어서 출력하고 있을까요? 객체를 만들어 출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눌리겠죠? 뭔가 눌리고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객체로 만드는 거죠. 그죠? 이 객체는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이벤트를 받죠. 그렇죠? 이벤트 리스너가 정의돼. 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객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문서 형태를 브라우저가 해석해서 객체로 만들어 출력하는 것. 이게 브라우저가 하는 주된 일이에요. 아주 주된 일.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아까 우리 예전에 해봤던 체크 박스예요. 그렇죠? 체크 박스. 자, 근데 우리 체크박스를 하나 더 해보려고요. li 태그 이렇게 띄우고 체크박스도 이렇게 띄워볼게요. 자, 이 체크박스를 복사해서 밑에 하나 더 붙일 건데 복사해서 하나 더 붙이는 명령어는 Ctrl D. 자, Ctrl D. 이렇게 체크박스가 두 개가 되죠. 선생님 왜 밑에 안 생기고 오른쪽에 생겨요? 자, 왜 오른쪽에 생기죠? 인라인 요소라서. 그렇죠? 인라인 요소라서. 인라인 요소라서 인라인에 존재하는 거죠. 한 줄로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냐? 체크드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체크드.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되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크드는 체크드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똑같이 체크가 되는데 이건 잘못된 쓴 거예요. 자, 이거는 잘못된 문법이에요. 자, 이거는 잘못된 사용법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냐? 자, 여기서 컨트롤 슬러시 주석을 달았어요. 자, 여기서 막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서 여기서 컨트롤 슬러시. 체크드의 체크드는 잘못된 문법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써드릴게요. 체크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속성이 true라는 이 값을 가져요. 체크드, 죄송해요. 체크드. 자, 이 속성 자체가 true라는 값을 갖는데요. 자, 때문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예요. 그렇죠?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근데 이제 우리가 리액트라는 문법을 배울 때는 여기다가 true, false를 넣기도 해요. 자, 이렇게 true. 자, 따라 쓰지 마세요. 자, false 이렇게 직접 쓰기는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예 HTML과 다른 문법이라서 가능한 거지. HTML은 있는 거 자체가 true, 없으면 false예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럼 체크드가 하는 건 뭐예요? 이걸 체크가 미리 해놓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 내가 취소하면 체크드가 없어지고 누르면 체크드가 존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궁금하면 중간중간 물어도 돼요.
자, 이번에는 라디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똑같이 이것도 띄우고. 자, 라디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라디오는 이렇게 누르면 취소가 안 되죠? 라디오는 선택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라디오를 2개를 만들 거예요. 자, 2개. 자, 둘 중에 하나만 눌리게 하고 싶은데 둘 다 눌리죠? 자, 둘 중에 하나가 눌리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임이라는 필드를 가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젠더를 주고, 자, 여기도 젠더를 줬어요. 자, 2개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눌려요. 자, 이렇게 네임이 같을 때 하나만 눌리더라. 자, 그럼 어떤 용도로 쓰냐? 예를 들어 성별을 입력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남자, 자, 여기를 누르면 여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누르면 남자, 여기를 누르면 여자. 그러면 이걸 누르면 남자, 이걸 누르면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2개가 다른 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value의 male, 그죠? value의 지금 자동 완성이 되고 있는데 이 자동 완성은 유료 버전 이후는 다 자동 완성이 돼요. 그 인텔리제이는 그래서 우리가 인텔리제이를 쓰는 것도 있어요. 인텔리제이에서 제프레인에서 제공하는 유료 버전들을. 근데 이제 웹스톰을 하게 된 이유는 웹스톰은 무조건 무료예요. 비영리로 쓰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 개발할 때 좀 편리하더라. 자, value의 female. 자, 자동 완성 어떻게 하느냐? 자, 그냥 이렇게 쓰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자,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글씨가 떠요. 너 이거 자동 완성할 거야? 자, 자동 완성할 때는 탭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투명하게 뜨면 이대로 쓸 건데 너 이거 허락해 라는 뜻이에요. 허락하니? 나 좋아 하면 탭.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V라고 썼더니 위에가 메일이니까 피메일이야. 좋네. 그래, 피메일 할래? 그러면 이제 전달할 때 이걸 누르면 메일, 이걸 누르면 피메일이 전달이 돼요. 이걸 누르면 페일, 이걸 누르면 피메일. 자,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게 라디오. 라디오에서 둘 중에 하나가 체크되려면 꼭 네임을 써야 되죠. 우리 체크박스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자, 체크박스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자, 취미를 입력받을 거예요. 취미. 그래서 소설 읽기, 소설 이렇게 하죠. 뭐 소설 읽기 할까요? 읽기. 자, 그럼 내가 이 친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인풋에 자, 타입은 체크박스에 자, value는 네임부터 적을게요. 하비. 자, 취미. value는 소설 읽기 뭐 한글로 써도 상관없어요. 소설 읽기. 자, 여기다가 쉼표하고 자,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D. 컨트롤 D. 자, 웹툰 보기. 웹툰 보기.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만화 보기.
자, 그러면 이 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생성됐는데, 자, 이 친구를 이렇게 클릭할 수 있어야죠. 근데 복수가 되죠. 복수가. 자, 여기서 내가 미리 체크들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체크들을 주면 되었죠. 근데 요거는 빼고 할게요. 그래서 체크박스는 복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는 하나만 선택되고, 내가 남자를 누를 수도 있고 여자를 누를 수도 있는데 하나만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타입, 네임, 밸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타입, 네임, 밸류. 자, 이것들 중에 인풋만 쓰는 것들은 타입, 네임, 밸류, 체크드 이렇게 다 인풋만 쓰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타입, 네임, 밸류는 누구의 속성? 인풋의 속성이에요. 타입은 인풋 요소의 상태를 바꾸고요. 네임은 인풋 요소의 이름을 정하는 거고요. 자, value는 인풋 요소의 데이터를 지정하는 것이 타입, 네임, value예요. 자, 이렇게 타입과 네임과 value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봤는데, 자, 이거 말고도 공통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 속성. 자, H2. 자, 공통 속성. 자, 모든 요소가 갖는 공통 속성인데, 자, ID라는 속성이 있고요. 클래스라는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하고 내가 무언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속성. 자, 지정 속성. 자,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기 전에 배울 필요가 굳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 자, UL에 li가 하나, 둘, 셋, 네 개네였죠? 네 개를 쓸 거예요. 자, id는 문서에서 유일한 요소를 지정할 때 써요. HTML 문서 내에서 유일한 요소를 지정. 자, 그게 id고요. 자, 클래스는 복수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쟤는 유일한 이름, 얘는 복수의 이름을 지정.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id라고 주고 글로벌 P라고 할게요. 글로벌 속성을 설명하는 P 태그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P.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다른 친구가 똑같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id하고 글로벌 P라고 했더니 빨갛게 이렇게 뜨죠? 요거는 이제 컴파일 오류가 아니라 HTML은 컴파일을 안 해요. 자, 이거는 웹스톰이 경고를 띄우는 거예요.
야, 너 문서 안에 유일한 이름을 써야 되는데 너 이거 유일하지 않아. 2개 쓰면 이렇게 경고를 띄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고가 뜨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있다고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명을 쓸 수 있는데 그냥 클래스는 클래스예요. 네, 여기다가 뭐 li라고 줄게요. li 뭐 아니면 컬러로 레드 이렇게 주죠. 자, 클래스로 레드. 자, 이 친구는 레드라는 복수의 이름을 지정하는 용도예요. 복수의 이름. 자,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하고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어요. 데이터하고 별. 이거는 사용자 지정 속성이에요. 사용자 지정 속성.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데이터라고 하고 뭐 컬러라고 줬어야죠. 자, 데이터하고 컬러하고 여기는 화이트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데이터 컬러라는 속성을 만든 거예요. 데이터 컬러라는 속성. 자, 지정 속성을 줄 때 이렇게 데이터 빼기 별 이렇게 주면 돼요. 자, 요게 그러면 우리가 만든 속성이 되죠. 속성. 자, 마지막으로 스타일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데 자, 스타일은 요소를 꾸미는 용도로 써요. 자, 스타일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 데이터 컬러 옆에다가 스타일이라고 하고 스타일. 컬러는 자, 아쿠아 줄까요? 아쿠아. 그러면 이렇게 아쿠아 색깔이 돼요. 자, 조금 올릴게요. BR을 20개. 이렇게. 자, 글로벌 속성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자, 몇 가지 더. 자, 아이디어 클래스는 좀 이따 써볼 건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쓰는 건 아니고요. 자,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타이틀이라고 해서 툴팁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타이틀. 자, 그 다음에 히든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히든. 자, 이거는 숨기는 것. 자, 안 보이게 숨기는 것. 자, 한번 해볼게요. 자, li 태그 쓰고. 자, 타이틀은 툴팁이에요. 한번 써볼게요. 타이틀. 자, 툴팁입니다. 이렇게 하죠. 자, 여기도 뭔가 입력할 수 있도록 뭔가 써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아래에 작은 툴팁을 제공하는 용도예요. 타이틀.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나오죠? 자, 안 나오고 있어요. 자, 툴팁은 보통 이렇게 타이틀이라 쓰고 개발자가 툴팁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뜹니다. 그렇죠? 가만히 기다리니까. 자, 보이세요, 지금? 자, 가만히 기다렸더니 툴팁입니다. 뜨죠? 그렇죠? 자, 뜨고 있죠? 밑에 보면 이렇게 뜨잖아요. 자,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해상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 툴팁입니다.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툴팁을 제공하는 것이 타이틀이에요.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작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히든이라는 게 있어요. 히든. 히든은 말 그대로 안 보이는 걸 얘기해요. 히든은 안 보이는 거.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히든이에요. 자, 그냥 히든 이렇게 해볼게요. 안 보이죠? 히든은 누구랑 똑같아요? 체크드랑 같죠? 체크드처럼 있는 거 자체가 true예요. 그러니까 숨기겠다 이 뜻이에요.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hidden 쓰실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hidden의 hidden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어요. 또는 hidden true 이렇게 써도 쓸모가 없는 행동이에요. 자, 쓸모없는 행동. 어차피 이게 있는 것 자체가 true인 거예요. 자, 있는 것 자체가 true니까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true라고 쓸 필요도 없고 이거를 지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false를 준다고 해서 지워지지도 않아요. true, false는 있다 없다를 얘기하죠. 이건 자바를 배운 사람이라서 아는 거고 자바를 안 배우고 왔으면 이 true, false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있는 것 자체가 숨기겠다라는 뜻이에요. 안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공통 속성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있으려나?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배워먹은 거고요. 그래서 속성. 자, 이렇게 요소마다 존재하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통 속성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이제 하이퍼텍스트를 의미하는 A 태그만 하고 끝낼게요. A 태그. 리소스를 참조하는 속성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href라는 게 있고, href, 그 다음에 src라는 게 있어요. 자, 이 href랑 src 둘 다 리소스를 참조하는 건데 이 친구는 웹상의 리소스를 참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의 약자냐? 하이퍼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 참조한다. 그때 ref 레퍼런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뭘 잘못 썼나? 레퍼런스 맞을 거였죠? 제가 이거를 EFE 이렇게 안 써서 그럴 거였죠? 이렇게 reference. 자, 그래서 href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이 친구는 source의 준말이라 그랬죠. 리소스 할 때 source 이렇게 해놓을까요? resource 그렇죠? 자, 여기서 리 빼고 s o 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대문자로 쓴 게 이 글자의 약자라는 뜻이에요. 대문자로 쓴 거 src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자, href부터 써볼게요. 자, url에 li가 2개. 자, a 태그를 써볼 거예요. 자, 서버 내에 다른 리소스를 쓸 때는 내가 주소를 이렇게 루트 경로의 주소 또는 상대 주소를 쓰면 돼요. 현재 내 위치를 기준으로 레슨 02 블럭 인라인 일라멘트를 찾아라. 자, 이게 뭐냐면 상대 주소로 이동이 되겠죠. 이동. 자, 그러면 다른 이렇게 상대 주소로 이동을 하죠.
자, 아까 어제 수업했던 블럭 인라인 요소가 이렇게 뜰 거예요. 자, 뒤로 가게 하면 다시 돌아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 주소로 이동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절대 주소로. 자, 절대 주소를 쓰실 때는 꼭 앞에 http까지 써야 돼요. s까지 쓸까요? 자, 네이버.com 이거는 절대 주소로 이동.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보통 절대 주소를 쓸 때는 다른 서버 이동 때 씁니다. 자, 현재 요거는 네이버가 되겠죠. 가로하고 네이버까지 쓸까요? 자, 누르면 짠! 네이버로 뜨죠. 절대 주소라는 게 아무런 관여 없이 네이버로만 아니요, 다음도 갈 수 있고 절대 주소라는 거는 내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주소는 그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끝. 그러니까 내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니까 전체 주소를 다 쓰겠다. 이 뜻이 절대 주소. 그 다음에 상대 주소는 내 위치를 기준으로 다른 데로 이동할 거니까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다른 리소스를 주겠다. 이 뜻이죠. 현재 위치는 레슨 04 엘레멘트가 있는 폴더 안에서 다른 리소스를 참조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 폴더 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아예 경로를 다 쓰면 HTTPS까지 쓰면 절대 주소로 다른 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내 서버 내에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보통은 잘 안 쓰죠. 보통은 잘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SRC를 해야 되는데 SRC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있나 모르겠다. 자, 우리 쉬었다 갔다 와서 SRC는 쉬었다 갔다 와서 하죠. 뭐, 그렇죠? 자, 쉬었다 올게요.